용산 관저 앞 집회, 이날이 윤석열 잡으러 공수처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가던 날입니다. 이 극우 집회 막말들이 오고 가는데 많은 유튜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막말을 합니다. 땡땡땡 땡땡땡땡땡땡 밟아라. 판사들을 싹 다 구속하라. 자, 윤석열 체포영장한 판사들을 싹 다 구속해라. 스님입니까 이거? 스님 맞나요? 홍위병들아 반말 쓰지 마라. 자, 경찰이 선무방송을 합니다. 안쪽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선무방송을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오는 행위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각종 무기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기들 준비를 하래. 무기 전쟁이랍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중. 대한민국은 전쟁입니다. 전쟁. 일반 상황 아니고 전시랍니다. 일반 상황 아니에요. 막 충동질을 하죠. 내전을 선동합니다. 대통령을 체포를 한답니까? 절대 우리는 육박전으로 막습니다. 육박. 자,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 무기를 다 들 수 있대.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상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야, 완전히 깬다 깨. 윤상현. 이런 자가 서울대 나왔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왕정국가도 이런 얘기 안 쓰는데, 조선시대도. 야, 완전히 깬다. 와, 대박. 미쳤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 이런 유튜버들이 활개치는, 그리고 동원되는 데 대한 배우가 있단 말이야. 배우가. 지난 대선 때에도 이 김혜삼 목사라고 김건희의 고모가 있었어요. 고모. 김건희 고모. 고모가 돈 4억까지 들여가지고 유튜버들 동원했다. 돈 주면서. 라는 그 녹취록이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바로 이 시위대 유튜버들이 동원된 배경에는 땡땡땡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시위대, 사실 시위대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극성 또는 이제 극렬하게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저 사람들을 끌어모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처음엔 정광 목사가 한 거 아니냐, 전국에 다 모였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땡땡땡 비서관이 매우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라. 자, 처음에는 전광훈이 한 줄 알았는데, 전광훈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땡땡땡 비서관, 아마도 황하영 그 황하영의 아들 황종호 비서관으로 추정이 됩니다. 라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 동원된 사람한테 이제 취재를 해보면, 누가 동원을 하라고 했느냐? 본인 전화를 받았다. 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오라고 했다라는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부른다 오라고 해서 왔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 황종호한테 지시를 하고, 황종호가 아마도 유튜버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팔면서 지시를 했겠죠. 김건희가 오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심각합니다. 아직도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용산에서 지금 일련의 움직임을 누가 기획하고 주도하고 있느냐? 윤석열? 아니 윤석열을 최측근 이겼느냐? 아니면 김건희가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상황판을 짜고 여기에 행동 지침을 비서관을 통해서 내리는 거 아니냐? 자, 김건희가 이 황종호를 통해서 내리고 있다. 예전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김건희 고모 목사 김혜선 목사가 돈 4억 정도를 들여서 이 유튜버들을 관리를 했다라고 지 입으로 실토를 했어요. 그게 녹취록도 까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못 받아가지고 최은순에게 뭐 달라고 하니, 뭐 김건희한테 달라고 하니 라고 하면서 김건희의 이모 되는 사람하고 한참 통화를 하는 그런 녹취록이 까진 적이 있어요. 지가 돈 4억 정도 유튜버들 관리하는 데 썼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심각하네요. 자, 돈을 들여서 또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김건희가 직접 불렀다라는 그런 증언 취재 내용 라는 이야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 자, 한번 볼까요? 김건희랑 가까운 한동훈이 지목했던 한남동 라인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황종호도 추정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보수 유튜버들한테 엄청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금 윤석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전국에서 빨리 모여라.
이렇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랑 김건희 쪽에서 김건희가 풀 가동 중이다. 그 인맥을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전화 다 돌리면서 사람 좀 막 끌고 와라. 돈이라도 줘가면서 끌고 와라. 돈 얘기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안에서 엄청난 오더가 가는 모양이다라고 한남동의 현장 제보자가 얘기를 했답니다. 유튜버들을 하나하나 인터뷰해보니까 김건희가 워낙에서 왔다는 거예요. 비서관 연락받고 막 호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라도 줘가면서 끌고 와라. 자, 돈 얘기하니까 딱 누구 생각나죠? 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정언으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시위대의 분위기 이것을 바라보는 또 외부의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윤석열 주도하는 거 아니네? 김건희가 주도하는 거야? 야, 그러면 이거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자, 김건희의 특검과 김건희의 법적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보수 진영에서 동의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배우가 지금 김건희가 점점점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주도를 김건희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배우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김건희가 배우다. 그러니까 전 대표는 확실한 취재원으로부터 이 내용을 지금 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자, 취재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가 눈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이 80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데리고 온 사람이 어떻게 왔느냐, 누가 왔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 현장에 많은 기자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라고 했어요? 왜 왔어요? 자발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그 발언 중에는 자, 볼게요. 그만큼 절박한 표현이기도 하는데 지금 한남동 앞으로 끌고 와라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전광훈도 연락을 받았다. 전광훈한테 그쪽에서도 연락을 받았고 양쪽이 받았다는 얘기 같아요. 저희 지금 취재진 확인 결과 지방에서 올라온 약 한 80명 정도의 모임을 이끌고 온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80명을 데리고 왔대요. 자기가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받았는데 사람 다 모아 갖고 최대한 많이 모아서 돈이라도 주어가면서 끌고 와라. 자원봉사 끌고 와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돈을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다라는 얘기. 돈을 주고서라도 사람들을 데리고 용산으로 오라. 모으라고 땡땡땡이 했다. 그 땡땡땡이 누구냐? 이제 이 부분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지시를 받고 자기는 80명을 모아서 지금 왔다라고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서라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와라.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서 사실은 사람들을 좀 선동하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게 저런 식으로 해서 자, 윤석열이 선동했죠. 애국 시민 여러분 끝까지 싸우겠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추운 날씨에 땡땡땡하고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애국 시민 여러분에서 갈라치기 해서요. 자신의 지지자 일부 극우 세력들을 애국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나와서 싸워주세요. 계속 내란 선전 선동질을 했던 거죠. 참 충격적이네요. 아직도 이 상황 속에서 탄핵 소추 중인 상황 속에서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모습, 특히 김건희의 모습 인상적이네요. 자, 이런 제보가 왔다라는 얘기. 자, 극우 유튜버들이 어떻게 또 설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긁어 모은 자들이 이런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보세요. 인간 방패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 영장 윤석열이가 부르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김건희가 부르니까 온 거예요. 완전히 깽판 놓는 겁니다. 관저 앞에 들어 놓아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모두 뚫고 취재 결과에 의하면은 김건희가 연락을 받고 왔다. 비서관 땡땡땡 비서관을 통해서 일부는 뭐 돈이라도 주고 사와라, 자원봉사 받아라 이런 압박들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경찰은 관저 진입로에서 한남대교 쪽 방면으로 골목 진입로도 차단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에 화답하듯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앞이 최전방이라며 모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최전방에 있어요. 우리가 주력군이다. 계엄은 합법이라며 부정선거를 검증하라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100m가량 한 극우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 방어에 실패할 것 같다며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관저 입구와 도로에 텐트 100여 개를 설치하고 곳곳에 LPG 가스통과 휘발유 심각하네요. LPG 가스통, 신라통, 휘발유, 드럼통, 화염병들을 쌓아놓고 있어야 한다. 화염병 등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휘발유 드럼통 사진도 시민들을 선전선동하는 거죠. 드럼통 하나가 폭발하면 반경 30m는 불바다가 된다며 시범적으로 하나 터뜨려 보여주면 과격하게 선동하고 있어요. 섬뜩한 제안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글을 게시한 사람은 KBS PD 출신의 유튜버 한정석 씨. 지난해 보수단체 추천으로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에 임명됐다가 한 경호대 명령을 잘 들어요. 심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잘 들었죠?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의 격려 편지가 공개된 이후 관저 앞 농성 현장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선동하는 거죠. 지지자들이 끌어모으고 유튜버들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각종 무기 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기 준비.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은 전쟁입니다. 전쟁.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지지자들이 죽창을 드는 등 폭력 시위에 나서 자, 미친 극우 이 전광훈이 어떻게 극우 세력들을 선전선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자는 내란죄 선전선동 혐의로 현재 고발이 돼 있습니다. 이자는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많은 극우주의자들이 추종합니다. 맹종하고요. 사령관이라고 떠받듭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아마도 윤석열의 많은 부분들, 극우 세력들의 많은 부분들이 전광훈한테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반드시 이자는 몰아내야 됩니다. 아니면 평생을 빵에 살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온 나라가 이자 때문에 난리에 난리. 원흉입니다. 제가 봐서는. 전광훈.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자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관저 앞 집회단상에 오릅니다. 저는 강화문 국민혁명 대표요. 그리고 총사령관으로서 국민혁명군 대표고 총사령관이 지가 목사입니까? 사탄은 아닙니까? 자신을 총사령관이라 지칭한 전 씨. 계엄은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며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으면 어떻게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자,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 계엄을 찬양합니다. 성공했다. 아주 잘했다. 미친 자죠.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겼다고 하잖아요. 계엄은 성공했고 이겼다. 아멘. 아멘은 무슨 아멘.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또다시 색깔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안 했다면 이 나라는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 심각하죠. 이 정도면 계엄 선포를 아주 잘했다. 계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잘했기 때문에 북한으로 넘어가지를 않았다는 얘기. 꼭 필요한 행위였다는 얘기죠. 만나기로 했다며 이거 완전히 법법 행위죠. 부정선거를 알리겠다 했습니다. 내가 가서 만나면 딱 3가지만 말하라 그랬죠. 트럼프 만난대요. 만나긴 진짜 만나는 거야? 거짓말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자, 대한민국의 선거 완전히 북한의 해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부정선거의 원흉입니다. 부정선거 논란의 원흉. 이렇게 부정선거 논란을 하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죠. 다 가짜로 잘못된 거다, 선거가. 이게 윤석열한테 결국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완전히 북한이 해킹
북한의 해킹. 해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아서 막 돈도 걷고 해가지고 이 세력들 키워서 지금 전광훈을 맹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정말로 큰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맹목적적으로 이 전광훈을 열광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북한이 점령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절반은 가짜다. 대한민국 언론은 북한이 점령하고 있고 국회의원 절반이 가짜고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다. 이렇듯 황당한 논리를 세워도 이 논리와 주장이 강하니까 거기에 또 일부의 사람들은 경도해가지고 막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태극기 아스팔트 부대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미친 듯이 쫓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할 듯이 막 세뇌를 막 시키는 거야. 노인네들 잡아다 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돈도 걷고 그러면서 자신의 세력을 계속해서 과시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정치권에 계속해서 줄을 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야, 끔찍하지 않아요? 정치권에 윤상현이도 김민전이도 여기 가서 다 지금 인사하고 한 거잖아요. 큰절하고. 정말로 이거 큰일 아닙니까? 예전에 김재원이도 여기 나갔다가 한번 최고위원직 사퇴 당한 적 있죠. 자, 우파 세력들이 완전히 구구화돼가지고 지금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날뜁니다. 다 가짜 주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의 근거로 주장한 부정. 자, 잔민전, 김민전 헛소리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깹니다. 생긴 건 말짱하게 생겨가지고 정치학과 교수랍니다. 아마 시립대인가 외대인가 거기 그 정치학과 교수죠. 학생들 이 정도면 수업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분법 논리를 세웁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 자, 극우 집회 둘이 윤상현하고 그 둘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될 거냐? 자, 이재명 따라가면 윤석열 따라가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고 이재명 따라가면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가 돼라고 이분법으로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자, 중국 같은 러시아 같은 나라가 되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바른 미국의 길로 갈라가는데 탄핵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줘야 돼. 너희가 막아줘야 돼. 그런 얘기예요. 간단한 거죠. 자,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대. 애국 시민 우리 그 촛불 시민들을 다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중국인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야. 이 여자는. 미쳤어요. 자, 농민들까지 모욕합니다. 농민들. 한 번도 농사 한 번 안 지어본 이 트랙터가 왜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냐. 가짜 농민이다. 올라온 사람. 자, 일주일 내내 이 엄동산한 추위에 영하 5도 10도를 넘나드는 추위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트랙터를 타고 저기 진주에서 저기 전라도에서 전라남도 고흥에서 올라왔다고 7일 동안 운전해서 그 농민들을 폄훼하는 겁니다. 동학 농민군들을 폄훼하는 거죠. 대통령님은 정말 외로웠겠구나. 깬다. 대통령님이 그들을 막아왔구나. 김민전 깬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정말로 외로웠겠구나. 내가 같이 해줘야겠다. 그래, 윤석열하고 평생 같이 해라. 같이 살던지 하여튼 평생 같이 해라. 김민전 참 깬다. 대통령님이 그들을 막아왔구나. 공산주의 세력들을 막아왔구나. 우리 윤석열이가 이토록 애를 써서 중국화되는 것, 러시아화되는 것을 막아왔구나라고 헛소리를 이 정치학과 교수라는 이 잔민전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힘의 비례대표 의원 전직 최고위원입니다. 이런 자가 한마디로 극우화되고 미쳤어요. 자, 이게 대한민국 정치판입니다. 정치판이고 국힘의 현 유수예요. 자, 간만에 이명수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명수 기자가 이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김건희가 줄리라고 불렸답니다. 이 무도회 같은 데 가면은 클럽 이런 데 가면은 남자가 와서 줄리야 이렇게 불렸답니다. 줄리가 김건희가 맞기는 맞는가 봐요. 본인이 그런 녹취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친구하고 통화를 했죠. 그래서 그 남자친구도 취재했어요? 네, 취재했죠. 그래서 대단하다. 아니 저기 아크로비스타 간 거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자, 김건희의 과거 또 다른 남자친구가 아크로비스타도 갔고. 아크로비스타는 우리 직원들하고 간 적이 있다. 근데 대련 아파트는 간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대련 아파트. 저 끝까지 물어서 그러면 기억이 나네요. 대련 아파트. 거기도 다녔다는 겁니다. 김건희의 논문을 대필했던 그 남자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네, 그래서 그 친척하고 그 나홀로 아파트에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이 8층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남자친구 누구 다 봤겠죠. 네. 그리고 그 친척하고 3살 차이 나기 때문에 클럽이나 어디 파티장도 많이 갔어요. 그 친척이 또 나한테 알려준 게 또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알려준 게 줄리 썼다고 그분이 얘기해 준 거예요. 김건희의 예명이 줄리였다. 네, 그래서 뭐 줄리 걸으라 여러분들 줄리 써도 됩니다. 그 제가 다 녹취록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줄리 파티장 가서 어떤 남자가 그 당시에 김명신으로 썼거든요. 김건희가 아니라 김명신이었는데 친척하고 연도도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파티장 갔대요. 갔는데 어떤 파티장에? 남자가 줄리 하길래 줄리야 있어요. 우리 집에서 명신인데? 명신 썼는데 명신인데 줄리라니까 깜짝. 그러니까 얘 명신이에요. 줄리 아니에요. 친척이 뭐야 그러니까 아니 뭐 되는 모르는 건데. 예, 줄리 있었다. 예, 줄리는 나 줄리 맞아 이랬대요. 예? 줄리 맞아 이랬대. 말은 안 했지만 그게 줄리 말고도 그 친척이 얘기하기에는 또 다른 영어로 쓰는 예명이 또 있었다. 그런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클럽에서만 쓰는 이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하는 게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것까지 내가 취재는 안 됐어요. 근데 파티장을 같이 갔는데 파티장을 같이 그 친척하고 갔는데 어떤 남자가 김명신 그 당시에 김명신한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줄리라 부르길래 뭐야 파티장에 갔는데 그런 이 김건희 김명신을 줄리라고 남자가 불렀다라는 얘기 친척이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줄리가 확실하다라는 얘기. 김건희한테 줄리라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제가 그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에서 윤호중 의원을 만났던 김건희 씨가 만나자마자 처음에 그때 이제 파한대소에서 왜 그 김건희 여사 만나가지고 파한대소 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들은 얘기는 어머나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입을 딱 윤호중 의원이 막은 건데 왜 막았냐면 김건희 씨가 윤호중 의원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할 때 뭐 파평윤 씨 뭐 얘기하고 뭐 구리 일대에 뭐 친척들이 많이 살아서 잘 안다 그랬더니 딱 첫 마디가 그럼 잘 아시겠네요. 제가 줄리 안 한 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아니 그 지금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에서 그 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그럼 아시겠네요. 제가 줄리 안 한 거. 그래서 어머 깜짝이야. 그래서 입을 틀어 막았다. 파한대소 한 게 아니다. 그 제가 취재해서 단독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가 찔려서 지가 스스로 찔려서 실토를 한 거죠. 내가 줄리 아닌 것 아시죠? 원래 줄리가 아니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겠죠. 신경도 안 쓰고 있겠죠. 줄리가 아니니까 거기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찔려서 스스로 실토한 걸로 보입니다. 자, 줄리의 자 계속되는 김건희 이야기. 이어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집에서도 바 설치해가지고 그 양재택 검사나 그 대필 논문 쓴 그 친구 왔다 갔다 친척은 아니고 친구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도 안가에 바를 그 설치하고 그 윤건영 의원이 좀 더 그 좀 알아봐야 된 게 그 침실도 있었는지 침실? 침실까지 침실이 뭐야? 아우 나 진짜 아침에 이것도 안가에 침실까지 설치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그 남자들이나 술을 먹이고 그 상상에 맞추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나는 이상한 게 이 기자님이 처음에 아크로비스타 갔을 때 뭐 강의해달라고 그러면서 오라고 했을 때도 김건희가 누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 불러놓고 왜 누워 있냐? 그때 뭐 몸이 좀 안 좋아서 누워 있겠다. 그러면서 맥주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의하러 온 사람한테 술을 먹이면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술을 먹이고 무슨 강의를 하겠어요? 뭐 대충 하고 됐고 술이나 한잔 하자 이랬는데 그렇죠. 그리고 자기 누워 있었다며. 네, 누워 있다가.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취재해 보니까 친척들을 만나 보니까 그 김건희 술 먹냐고. 그 엄마나 그 이모나 최씨 집안이지 않습니까? 최씨 집안은 말술입니다. 말술이야? 진짜 술 좋아합니다. 근데 김건희는 술을 뭐 많이 뭐 좋아한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김건희 절대 술을 안 먹는다고. 네, 근데 남을 먹이지. 근데 최근에 보니까 김갑선 쌤하고 그 옛날에 일적으로 만났을 때 뭐 술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먹지는 않고 그 상대가 있으면 상대를 먹이죠. 먹이고 지가 원하는 정보를 빼거나 지가 그러지 않았을까? 뭐야 마탈이야 뭐야? 그리고 아니 그 저기 친척이 또 그래요. 그 클럽 같이 다녔던 친척이 3살 차이 나기 때문에 김건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야. 되고 나서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남자들을 만났을 거다 민간인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남자를 좋아한다. 왠지 봉지욱 기자. 자, 김건희가 남자들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자, 이명수 기자를 불러놓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물론 뭐 아팠다라는 핑계를 대지만은 그것도 희한합니다. 술을 준 것도 희한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공교롭게 희한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중요한 것은 이 침대에 왜 그렇게 누워 있을까요? 남자 불러놓고 앞만 봐도 이 행실이 천박해요, 천박해. 자, 천박한 김건희.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뷰였습니다.